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일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게 좀 뭐야 구독자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삼국지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삼국지. 삼국지로 뜬 스트리머가 있죠. 네, 그분 아시죠? 침착맨이라고 옛날에 만화가인 척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분은 스트리머입니다. 만화가가 아니죠. 제발 형님 만화 좀 그려주세요, 제발. 나 진짜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안 그리시더라고. 스트리머가 더 편하신가 봐. 네, 조금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 좀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삼국지를 읽으면 뭐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마라. 왜냐면 네가 쳐 발릴 거니까.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삼국지 뭐 안 읽은 사람과도 대화하지 마라. 왜냐?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그런데 저는 삼국지를 솔직히 10번 이상 읽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이 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삼국지 얘기할 때, 아, 맞아, 그랬지. 아, 맞아, 나 그 생각 나네. 맞아, 나 그거 읽었는데 이 정도? 그리고 약간 뭐 그것도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의도가 뭐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삼국지가 좀 이렇게 국가 간의 일을 통해서 이거를 얘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뭐 대의 명분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얘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이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해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정, 배신, 뭐 해치기는 전투 다 있잖아요, 그죠? 전 조자룡 묘사가 진짜 멋있었는데 백꽃을 휘날리는 것처럼 창날을 자기를 휘둘리면서 이렇게 보호를 했고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사를 또 찾아봤더니 그 부분이 정사랑 비슷하대. 정사도 실제로 조자룡이 창을 그렇게 잘 썼다고 그러더래. 아무리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조자룡이 거의 탱크 수준이라고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병 입장에서는 탱크 수준이래. 거의 그 당시에 그 갑주를 두른 장군은 거의 탱크 수준으로 느껴지고 공격을 해도 상처를 입히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일단은 갑주가 너무 두껍고. 근데 사실은 그거랑은 별개로 그 두껍고 무거운 갑주를 입고 그 무거운 창을 휘두르면서 말을 타면서 심지어 그걸 휘둘러서 살상력을 발휘한다는 게 몇 시간 이상을 이 인간 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또 재밌고 그래서 삼국지 저도 솔직히 팬이에요. 그냥 팬. 뭐 엄청 막 정사랑 비교해가면서 읽고 학술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팬이라서 이거를 회사 생활이랑 비교하면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화부터 쭉 비교를 할 건데 이건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 뭐 한 30화 정도? 뭐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나무 위키 있어가지고 회차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화. 1화가 뭐냐면 황건적의 난과 도원결이에요. 대충 연희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한나라 말기에 이제 졸라 부패한 거지. 막 팔아먹는 거야. 관직 팔아먹고 막 돈 주면은 뭐 경기도지사 주고요. 뭐 광원도지사 주고요.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요. 막 이 짓거리를 한 거지.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뽑힌 사람들은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뇌물을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 뇌물이 돈이 어디서 나와? 백성들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백성들을 닥닥닥닥 긁어 모으는 거야. 뭐 옛날에 우리나라였는지 중국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패한 나라에서는 한번 자리에 앉으면 2년인가 하면 본전을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3년 만에 걸려도 150% 투자한 돈 대비 50%더 먹고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투자한 돈이 막 10억, 20억, 뭐 30억, 40억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할 만한 거야. 그렇게 해갖고 엄청 부패를 했어. 부패를 하면 뭐가 돼요? 백성들이 이빠이 피를 빨리는 거예요. 피를 계속 쪽쪽쪽쪽 빨리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난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르고 있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개판이 된 거지. 근데 또 황건적들이 또 잘했냐? 그렇지도 않았어.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약탈을 하고 다녔단 말이지. 그러면 황건적한테 약탈당해. 지방 관료들이 또 약탈해. 또 중앙 관료 내려왔다고 그러면 또 걔네들이 또 약탈해. 아주 그냥 삼중고지, 삼중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대박인데 쟤네들을 진압하면 우리도 한 자리 얻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야.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지. 돈도 사실 없고 연출도 없으니까 실력으로 승부를 하겠다. 나는 무력이 뛰어나. 아니면 난 지략이 뛰어나. 그러니까 무력만으로는 또 안 되니까 지략이랑 같이 있는 애가 붙어가지고 걔네들이랑 같이 한번 황건적하고 한번 탁 크게 하고 나면 뭐 벼슬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뭐 얘기는 삼국지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해. 막 대의명분. 대의명분 멋지잖아. 솔직히 난 대의명분 그런 말 멋있어요. 아주 좋아하고 진짜 멋있는데 뭐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나름의 야심가들이었지. 예.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황건적의 난이 딱 그거랑 똑같아. 이 졸라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시장은 솔직히 항상 혼란스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100년 이상 가는 회사가 별로 없어. 왜? 맨날 망해. 왜 망해? 맨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잘 될 것 같지 막 하다가 갑자기 이게 갑자기 시장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고객의 니즈를 못 맞춘다든지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야. 뭐 100년 갈 것처럼 막 엄청 막 광고하고 이랬던 회사들 막 쑥 사라지잖아요. 요새는 되게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그 대기업들이 이제 보통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제대로 광고비를 대지 못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쑥 사라지고 이랬는데 요새는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광고를 막 공격적으로 때리거든. 예전에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공격적으로 때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그 광고가. 그러면 딱 이제 찾아보면 부도 위기 막 이래. 돈이 없어. 돈을 너무 신나게 태운 거야. 일단 외형 확장, 매출 확장에만 이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비용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황건적의 난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그 정치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는 서비스예요. 이게 정치 서비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먹여 살리냐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길 수 있는 우리들한테 서로 생길 수 있는 그 이해관계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국가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나에게 발전할수록 더 복잡해지거든. 이 복잡한 사회의 갈등들을 그 사람들이 그것만 고민해서 해결해라.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고민해갖고 만들어. 라고 시킨 게 국회거든. 그러니까 정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갖고 그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면 다음에서 표를 잃어가지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왕정은 뭐예요? 죽여야지 그냥. 방법이 없어. 정치 서비스가 그지 갖고 마음에 안 들면 총칼 들고 일어나가지고 푹푹 배때지 쑤셔가지고 그냥 끝내고 아니면은 뭐 암살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밖에 없어요. 황건적의 난도 사실은 그거지. 정치 시스템을 한 나라라는 나라에다가 딱 맡겼더니 그래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니네가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외적도 좀 막고 중간에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도적들 니네들이 잡아주고 그리고 막 백성들끼리 싸움 나면 니네들이 중간에 좀 심판도 해주고 이런 거를 맡겼었는데 막 부패하고 지들이 관직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 관직 팔았던 애들이 이제 본전 뽑으려고 이제 막 수탈하고 그러면은 권력을 회수해야 되잖아.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죽창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게 황건적인 아니야.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니까 죽창 들고 일어난 거라고. 그 결과 똑같지 뭐. 시장에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창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 그게 뭐냐면 스타트업이야. 제가 예전에 후배랑 얘기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후배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다니다가 그 회사를 때려치고 그 조인을 한 거예요. 조그마한 회사에 스타트업에. 그 스타트업이 왜 시작을 했냐면 이 분야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그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정직하게만 해도 이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표가 승부를 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그냥 진짜 정직하게만 했는데도 성공을 하는 데가 있어. 그런 데가 이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은 도원결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스타트업이 딱 봤더니, 그니까 이 유비 간호 장복이 딱 봤더니, 야, 얘네들 봐라. 다 야심가네. 얘네들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들이받고 일단은 내가 권력부터 쥐겠다 이런 거네.
나 이 바닥에서 한번 돌면은 내가 인이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딱 내걸고 한번 쫙 이렇게 집결시키면 좀 권력 좀 얻겠는데? 이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는 또 거기에서 각각 맡은 바가 있죠. 심창민 형님이 얘기했지만 장비가 저기 물주였다고 하시더라고. 물주고 이제 유비는 약간 좀 머리 쪽 담당이, 관우 형이 조금 돈이 없는데 이제 싸움을 워낙 잘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각자 이제 창업자들이 그 역할이 있는 거지. 너는 마케팅을 잘해. 너는 영업을 잘해. 너는 생산을 진짜 뭔가 잘 많이 알고 있어. 그런 애들끼리 이제 맡아가지고 창업자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난 이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수백 년 전 일인데도 이게 얘네들이 피를 나눈 이 맹세를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어? 창업자들 서로 못 믿어요, 솔직히. 동업을 하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 동업을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물론 동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이제 돈이 벌려도 싸우고, 돈이 안 벌려도 책임 소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비관우 장비가 이 복숭아 나무 아래서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 서로 싸우지 말자. 그죠? 진짜 형제 아니잖아. 의형제니까 우리는 뭐 한날에 맞고 한날에 죽자. 내가 유비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사람은 이제 리더 형이야, 보면은. 나중에 이제 행적이 쭉 나오지만 맨 뒤에 가서 이제 뻘짓거리 하다가 죽지만 리더 형이야, 확실히. 어떤 인이라기보다도 약간 사람을 좀 믿고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 형이거든. 그런 형이라서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맨 처음에 갖춰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복숭아 나무 아래서 맹세를 안 했다고 한다면 유비 관우 장비 뭐 서로 이렇게 신의를 지킬 이유도 사실 딱히 없는 거지. 물론 유비가 엄청 공을 들이긴 했어요, 그 두 명한테. 어쨌든 그런 거니까 형식만으로도 그런 거를 딱 잡고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정성을 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뒤에는 계속 좀 시리즈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